자, 이제 우리가 구조 역학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제2장은 구조 설계입니다. 구조 역학과 구조 설계는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장을 나누었냐 하면, 구조 역학과 구조 설계를 한꺼번에 계속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단 한번 쉬어가시라고 이렇게 나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 역학을 우리가 전반적인 지식을 우리가 공부한 것이다 라고 본다면 2장 구조 설계는 실제로 5개 강고물에다가 어떻게 구조 계산을 해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구조 설계, 그러니까 강고물의 그 구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다루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풍화중을 계산하는 법과 그 다음에 풍압력, 간판이 받는 풍압력을 어떻게 계산해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화중이나 풍압력이나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냥 수치 몇 가지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노풍도 또는 이제 설계 속도와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여러 가지의 통계에 의해서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표로 만들어진 것들의 수치를 우리가 대입시켜서 풍화중 계산이나 풍압력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 풍화중 계산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표들, 노풍도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물 한 개에 대한 풍화중을 계산할 때 필요한 표가 약 4가지가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 법에서 이 정도의 통계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라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 5개 광고물은 대입하는 수치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을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서 풍화중 계산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제 5개 강고사 시험을 보실 때 뭘 계산해라 이렇게는 문제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표들을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 계산하도록 그 시험을 내기는 어렵거든요. 여건상.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몰라도 된다 하시면 안 돼요. 공식은 외워놓고 있어야 시험 문제를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다음 중 공식이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공식만 외워놓고 있으면 금방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이 풍화중과 풍압력 부분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이해를 많이 하시면 설계시공 문제에 또 20%를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20%, 지금 20%에서 40%를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뭐, 시험에 떨어질 것이냐 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이 풍화중 계산법, 이 화면에서 보시면요, 공식이 이렇습니다. P는 CQA, 그러니까 C 곱하기 Q 곱하기 A예요. P는 풍화중을 이야기합니다. 풍화중. 이 5개 광고물의 바람이 받는 힘이 얼만큼 되느냐 그겁니다. 공식은 P는 CQA.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웁니다. P는 CQR구나. CQR 이렇게 외우면 외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풍압력 계산은 또 어떻게 하느냐? 풍압력 계산은 P는 2V 자승의 C예요. 2V 자승의 C. 이걸 둘로 나눠야 됩니다. 다시. 2V 자승의 C, 2V 자승의 C. 그래서 풍압력 계산법과 풍화중 계산법이 공식이 조금 다른데, 외우는 것은 풍화중 CQR.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풍화중 CQR, 풍압력은 2V 자승의 C를 둘로 나눈다. 이 공식에서 보면 V를 2번 곱하지 않습니까? 그 V가 뭐냐면 순간풍속인데요. 이 순간풍속도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이것도 표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풍속을 2번 곱하니까 다시 전체를 또 둘로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풍압력 계산의 공식도 금방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P는 2V 자승의 C. 예. 자, 그럼 두 가지 공식을 외우셨습니다. 두 가지 공식.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풍압력과 풍하중 계산법을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이 2장 구조 설계에서는 이 풍하중 계산법, 풍압력 계산법만 이해를 하면 다 된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옥양고무를 설계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이 기초입니다. 기초. 왜냐하면 기초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해 주느냐에 따라서 간판을 버티게 해 주느냐, 버티지 못하게 해 주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풍압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의 구조 계산을 할 때 지진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력 계산하는 법이 꼭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진이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옥외광고물의 구조 계산을 할 때 지진력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 대신 풍압력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삼면으로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참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풍압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풍하중과 풍압력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풍하중과 풍압력을 견뎌내주는 기초가 또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기초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책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초가 건축에 있어서는 뭐 말뚝 기초도 있고 케이슨 기초, 피어 기초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기초 공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옥외광고물은 이 말뚝 기초, 뭐 케이슨 기초, 피어 기초 다 안 합니다.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얕은 기초예요. 여러분 옥외광고물 시공하시면서 3m 이상 땅을 파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게 다 얕은 기초예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기초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기초가 독립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기초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 되겠느냐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가 튼튼하고 또 이 광고물의 광고면을 잘 버티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걸 지지해주는 지지대, 즉 철골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철골을 어떻게 조립하느냐, 기초와 어떻게 조립하고 또 광고면과 어떻게 조립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이 얼마나 풍압력과 풍하중에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는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골 구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합하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리벳 접합, 그 다음에 볼트 접합, 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또 용접 접합, 이렇게 나누는데요.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중 가장 바람직한 접합 방법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답이 용접 접합입니다. 그러니까 철물과 철물을 용접으로 붙여버리면 그것처럼 튼튼한 게 없다 이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용접을 해가지고는 큰일을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63빌딩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 63빌딩이 어떠한 바람에도 까딱도 안 하도록 그 시공이 되었다면 벌써 저 63빌딩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용접 접합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건축물은 때로는 용접 접합도 쓰고 때로는 볼트 접합도 쓰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리벳 접합도 쓰는데, 우리 옥외광고물은 주로 볼트 접합과 이 용접 접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병행해서 써야지, 뭐 한 가지만 고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옥상광고물을 여러분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상광고물은 몸체는 전부 다 볼트 접합입니다. 용접 접합을 하지 않아요. 용접 접합은 이 하단부, 다리 부분이라던가 주요한 기둥 부분만 용접 접합을 하고 나머지는 다 볼트 접합을 합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풍압력을 유연하게 지탱할 수 있는 게 또 한편으로는 볼트 접합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보시면 그 볼트 접합과 용접 접합, 또 리벳 접합 이런 것들의 특장점들을 보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그 기초, 그리고 접합, 그 철골구조의 접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고물이 받는 풍하중, 풍압력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설계도를 그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구조 설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말이 구조 설계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나중에 제가 이제 더 많은 기회가 돼서 이 철구조물,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그리고 지주 간판의 경우 어떠한 역학 관계를 가지고 이 설계도를 작성할 것이냐 하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워낙 그 지면의 한계 때문에 많이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이 동화상 강의가 또 이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제가 그런 사례들을 또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2장 구조 설계까지도 이제 맞추게 됩니다.